지금 이제 서울과 관련해서는 이게 과열권이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방은 또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방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부동산 매수라든가 뭐 이런 시각을.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서울과는 완전 반대의 상황이 지방에서는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충남입니다. 되게 몇 군데 지역들이 있는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충남의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충남을 비롯한 지방은 일단은 저 세 가지 저평가 인덱스가 역사적인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즉 가장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충남에 지금 화면이 들어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충남은 여전히 지금 KB 부동산 기준으로는 지금 하락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지금 이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가 가장 높죠. 몇 퍼센트냐면 지금 3.4% 정도 됩니다. 저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충남의 지금 아파트는 매매가에 한 3.4% 정도 저평가되어 있고 요게 지금 전국에서 4위 정도 한다라는 거죠. 보시면 충북이 지금 저평가 1등이고요. 자, 그리고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보시게 되면 2010년, 11년이 역사적인 저점이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그 이후로 충남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엄청난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또 이 소득 대비한 충남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거의 역사적인 저점과 거의 지금 비슷하게 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지금 바닥을 찍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저평가 인덱스인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죠. 그래서 물가 대비해서 지금 아파트가 가장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저평가 인덱스로 봤을 때 충남은 지금 바로 한 10 몇 년 만에 한 번밖에 없을 만큼 엄청난 지금 세일 구간이라는 거죠. 부동산 투자는 제가 보기에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아무 때나 베팅을 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데이터로 봤을 때 10 몇 년 만에 내가 지금 과연 지금 살려고 하는 이 타이밍이 10 몇 년 만에 한 번밖에 없을 만큼 정말 엄청난 좋은 기회인지 아닌지를 보고 그런 기회에만 투자를 하셔도 제가 보기엔 자산을 읽어나가시고 불려나가시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지금 바로 충남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또 그럼 충남의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면 자, 지금 충남의 지금 전세가율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이 전세 수급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엄청 좋아졌죠. 그러네요. 그래서 충남의 전세가는 안정, 즉 이제는 강세를 띌 가능성이 아주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여기 충남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데요. 지금 몇 년 동안 매수세가 없다가 매수세 지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조금 들어왔네요. 네, 들어왔죠. 그리고 매도세는 지금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매매 수급 지수가 이렇게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만에 매수세가 이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향후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냐를 또 공급 물량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난 입주 폭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때요? 많이 주네요.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주 물량 과잉 공급으로 인한 어떤 그런 리스크도 거의 지금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미분양도 아직은 완전 이제 바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위험 구간을 벗어나서 차츰차츰 조금씩 줄어드는 구간에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어떤 세대수와 인구수도 이렇게 꾸준하게 좀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굉장히 앞으로 좋아질 그런 지역 중에 하나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뭐 꼭 충남 말고 다른 지역들은 어떤가요? 다른 지역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국에서 가장 데이터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투자할 만한 곳이라고 이제 지금 추천을 하신 건가요? 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참고를 좀 해볼 만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동안은 울산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울산도 이제는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올해는 하락 기간을 끝내고 울산도 이제 데이터로 보면 이렇게 이제 상승을 막 시작한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울산도 지금 그동안 계속 이렇게 파란불만 들어왔었는데 지금 최근에 빨간불 들어온 거 보이시죠? 매매가에 빨간불, 그 다음에 전세가에도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세가 지금 둘 다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 매매 전세 저평가 지수상으로는
엄청난 저평가는 아닙니다. 엄청난 요 위에 있어야 저평가인데 보신 것처럼 한 평균 정도 되죠. 네. 그리고 전국에서 9등, 그러니까 전국에서 한 중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대비한 저평가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엄청난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소득 대비한 저평가로 보면 그래도 상당히 좀 뭐 낮은 구간에, 그래서 발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한 무릎 정도는 지금 되는 구간에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로 봐도 역시나 지금 또 저평가 구간에 지금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고요. 울산이 이제 또 제일 좋은 데이터가 뭐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입주 물량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입주 물량 없는 데이터들을 보고 울산에 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울산은 모든 데이터가 다 좋지는 않습니다. 입주 물량은 줄어들지만 보시는 것처럼 미분양은 또 계속 줄어들고 있죠. 아니, 늘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아주 많은 미분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분양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참고를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이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지방의 인구수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네. 일본의 경우처럼 지방의 그 중소도시들은 네. 앞으로 사양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물론 이렇게 저평가라는 어떤 표현을 해주고 있지만 네. 이 저평가라는 것이 아주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네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수도권 투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저 역시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어떤 게 있냐면 지방에서도 완전 이제 정말 시골들을 소멸을 하겠지만 그 지방 내에서도 소멸하는 시골 말고 지방 내에서도 그래도 거점 도시가 될 만한 곳들은 계속 그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리치구에는 뭐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인구 데이터들, 그래서 울산에 지금 인구랑 세대수가 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울산의 세대수 데이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세대수는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반대로 지금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예, 2016년부터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데까지 같이 보시면 인구가 지금 최근에 늘어나는데 요 빨간불 들어오는 데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세종, 제주, 경기, 충남, 인천, 충북. 예, 요 정도가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지방 중에서 관심을 두셔야 되는 곳이 5군데가 있는데요. 네. 예, 충남, 충북, 그리고 경남, 경북, 그리고 전북입니다. 이 5군데가 데이터로 보았을 때 지금 가장 10몇 년 만에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된 지역들이고요. 앞으로 1년,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 계속 긍정적인 어떤 변화의 흐름이 나타날 곳으로 예견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1년에서 1년 반 후에는 뭐 정말 큰 하락에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데이터상으로. 네. 네. 그러면 서울이 그렇게 떨어질 때 네. 지방의 그 집값은 같이 네.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험에서 벗어난다 이건가요? 네, 그렇죠. 요거를 제가 또 실질적으로 제가 말이 아니라 저는 이제 말로는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과거 이제 금융위기가 한참이었던 2008년 말과 2009년 초반에 이 각 지역별의 시세 데이터를 보면 지방은 그때 거의 하락이 별로 없이 그냥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간을 2008년 네, 그리고 2009년 네, 자 여기 보시면 네. 자 먼저 대전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전은 보시면 요게 이제 매매세 플라워 차트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매매세가 같이 좋아지고 왼쪽으로 가는 거는 왼쪽으로 갈 때가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매매가가 언제부터 떨어졌냐면 2008년 11월 달부터 떨어졌죠.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 엄청나게 올라갔죠. 보시는 것처럼 상승폭이 매우 컸죠. 자, 그 다음에 전북도 보겠습니다.
전북도 보면 2008년 10월 달까지는 올라가다가 11월, 12월 2달 주춤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 또 계속 올라갔죠. 그 다음에 부산도 보시면 부산은 뭐 거의 조정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수도권 시장은 사실 이때 금리 위기 때 안 좋았지만 지방, 저평가된 지방은 이때 어떤 금융 위기에 대한 그런 여파가 크게 미치지 않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서울 이 수도권 지역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수도권도 한번 볼까요? 네. 그럼 그때 저 수도권 지역은 어땠었는지? 네. 서울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서울은 어떻죠? 서울은 8월 달까지는 올라갔다가 8월 이후로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죠? 다시 2009년 3월 달에 바닥 찍고 이때부터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갔는데 2010년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이제 몇 년간의 대세 하락을 또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대외 변수에 의해서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수도권 지역은 하락을 했으나 그 저평가 인정을 받았던 지방은 계속 상승을 했었다. 이제 이것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과거에 그렇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과열된 어떤 수도권 시장보다는 지방의 아파트 시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5군데가 훨씬 더 하방 경직성이 저는 강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혹시라도 상승을 보인다면 그쪽 지역들에서부터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1년에서 1년 6개월 후에 어떤 큰 폭락의 장이 열린다 하더라도 지금의 시점에서 지방 아파트는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고려를 좀 해볼 만하죠. 알겠습니다.